성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세 가지 핵심 경쟁력은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OTT의 러브콜을 받은 경쟁력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콘텐츠의 변화에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화 속에서 최적화된 답을 찾아야 한다.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스타가 아닌 스토리텔링.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콘텐츠를 제작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스타 연예인이다. 유명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는 그들이 일정 규모의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유명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제작비가 많이 사용될 경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사용할 비용은 당연히 줄어든다. 이제 시청자들은 더 이상 출연 배우만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는다. 한효저, 정우성, 강동원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며 230억 원의 제작. 이를 들인 영화 일랑은 총 관객이 89만 명에 그쳤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드라마 SKY 캐슬은 스타 작가도 스타 감독도 스타 배우도 없이 최정화 23.8%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소위 국민 드라마가 되었다. 무엇 때문일까? 대한민국 상위 0.1%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면서 대한민국 부모들의 최고 관심사인 교육을 소재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스토리를 보여준 것이 성공의 요인이다. 거기에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와 기존과는 다른 문법의 드라마 전개도 한몫을 했다. 뉴미디어와 크리에이티의 오리지널 콘텐츠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편당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유명 배우나 유명 크리에이터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오롯이 시대에 맞는 기획과 스토리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창의력과 빅데이터 분석의 콜래보레이션. 창작자의 예술성, 독창성, 창작성은 콘텐츠의 퀄리티의 성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지위를 확보한 소수의 창작자가 콘텐츠를 만들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 게다가 OTT 등등으로 콘텐츠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창작자의 예술적인 역량에만 의존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가 야심차게 선보였던 오리지널 콘텐츠 페르소나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평점. 넷플릭스에서 제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빅데이터. 조사를 해서 얼마나 실력 있는 운영진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분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콘텐츠는 키워드나 시청 기록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순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사랑하는 이유는 색다른 세계관 때문일 수도 있고, 손막히는 전개 때문일 수도 있고, 배우들의 연기나 매력 때문일 수도 있다. 기존의 트렌드에 무언가 새로운 요소를 더해 주어야 비로소 사랑받는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콘텐츠가 사랑받고 인기를 끄는 데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끌림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창작자의 예술성과 독창성에 의존해서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혁신은 오리지널 콘텐츠 성장의 존재의 조건이다. 혁신. 스타트업이 세상의 혁신을 주도하는 지금 콘텐츠 세계에도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 콘텐츠 제작에 너무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서 무거워진 몸집을 스타트업처럼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다. 가볍게 만들자. 가볍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콘텐츠 제작분야에서도 MVP 방법을 또 도입이 필수적이다.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정식 론칭 전에 선보이는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가볍게 한두 편을 베타로 제작하거나 웹툰 같은 다른 형태로 제작 배포해서 대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에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다. 콘텐츠의 일부만 보고 흥행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힘들지만
실패의 가능성은 비교적 확실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촬영과 편집 기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촬영 기법 등등이 필요한데 촬영 장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고가의 방송용 카메라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신선한 콘텐츠를 내놓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스마트폰만으로도 빠르고 가볍게 콘텐츠 촬영에서 편집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리지널 콘텐츠 수급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창작자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 발전된 속에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자, 스포츠 마이너스 메이저로 정통 스포츠 리그의 자리를 넘보다 정통 스포츠 리그를 e스포츠라는 것은 e스포츠는 게임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활동을 뜻한다. 그 정의를 좀 더 확장하는 실제 세계와 유사하게 구현된 가상의 전자 환경에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활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여가 활동, 그리고 대화 또는 리그의 현장에 참여하는 일과 전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중계를 시청하는 일, 이와 관계되는 커뮤니티 활동 등에서 온라인 문화 전반을 포함한다. 이 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 오버 레전드 등 히트 게임의 연이은 등장과 스타 프로 게임의 등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게임 중계 방송의 다변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2016년 이후에 매해 30% 넘게 성장해 왔다. 스포츠를 넘어선 이 스포츠는 2021년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진행한 프로야구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도는 20대 26%, 30대 39%, 전체 성인 34%로 201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대의 경우 별로 관심이 없다와 전혀 관심이 없다가 73%에 달해서 젊은 야구 팬층 확보에 비상이 걸렸음을 알 수가 있다. MZ세대 e스포츠에서 빠지다. MZ세대가 팬으로 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부딪힌 것은 프로야구만이 아니라 프로축구나 농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는 길고 지루하게 진행되며 중계의 특성은 모바일보다는 TV 시청이 더 적합하다. 때문에 속도감을 즐기고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MZ세대에게는 당연히 재미없고 따분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겠네요. 이와 같이 팬들의 뜨거운 열기 덕분에 이 스포츠 위상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슈퍼볼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 종목 선정이 되었던 이 스포츠나 2020년 항저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 이제 이 스포츠는 세계 공식 스포츠 대회에서 정통 스포츠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성장한다. e스포츠 성장. 글로벌 e스포츠 1조 원 시장이 열리다. 글로벌 게임 시장 조사업체는 뉴즈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e스포츠 관객 규모는 4억 7천만 명 수준으로 매년 9%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에 절반은 프로 e스포츠 경기를 한 달에 1회 이상 시청하는 열성팬이다. 매출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9.5억 달러로 약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 2021년에는 14.5% 증가한 10.8%에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e스포츠 상금 상위 5개 종목의 누적 상금 규모는 이미 6천억을 돌파했다. 글로벌 (2021년) 가상화폐 거래소 FTX는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e스포츠 구단 TSM과 10년간 2,300억 원의
네이밍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1년 기준으로 230억 원 규모인데 2018년 신한은행이 한국야구위원회와 맺은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 금액이 연 80억 원임을 감안했을 때 이 스포츠의 달라진 일상이 체감이 된다. PC방에서 롤드컵까지 이 스포츠 발전사는 과거 슈퍼 마리오나 페르시아의 왕자처럼 집에서 하는 비디오 게임이나 PC 게임 그리고 오락실의 고전 게임은 게임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미션을 공략하는 것이고, 스트리트 파이터나 철권처럼 플레이어 간의 대결이 가능한 게임도 상대와 직접 만나야만 플레이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게임 상대는 늘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바탕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변화무쌍한 대결의 장 배틀넷이 등장하다. 이 스포츠의 본격적인 장을 연 것은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이다. 스타크래프트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배틀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플레이는 물론 익명의 사람들과도 전투를 벌일 수가 있다. 다양성이 다른 거죠. 이 스포츠의 탄생과 진화는, 이 스포츠의 기원은 PC방 대회에서 찾을 수 있다. PC방을 기점으로 지역 단위의 토너먼트가 흥행을 거두자 방송 제작자가 작은 리그를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다. 대부분 이벤트성으로 열리는 중소규모의 작은 대회였을 뿐 아직 공식 리그나 협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프로게이머와 아마추어의 경쟁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PC방 대회는 확실히 달랐다. 소규모지만은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경기를 중계하는 캐스터와 해설자가 존재했다. 액수가 크진 않지만 상금도 있었다. 이 1세대 스포츠 리그는 게임의 인기 여부와 무관하게 많은 게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게임이 인기가 많으면 시청률과 흥행을 잡기 위해서 제작사에서 발벗고 나섰고, 인기 없는 게임은 게임사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작게 조치하곤 했다. 정통 스포츠 리그의 자리를 넘보는 라이엇 게임즈. 2017년 라이엇 게임즈는 전국 리그에 또 이렇게 도입하게 되겠다. 중국과 북미 유럽에 이어 한국도 2021년 러트 챔피언스 코리아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4대 리그의 프랜차이즈 도입이 완료되었다. 4세대 e스포츠 리그는 바로 이 프랜차이즈의 모델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롯데의 승패에 e스포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초기부터 국가 대륙별 토너먼트를 거쳐 세계 대회를 개최했다.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은 스타크래프트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플레이어들은 배틀넷 공식 토너먼트에서 챔피언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국인은 게임을 잘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PC방이라는 환경적인 요인과 지기 싫어하는 한국 특유의 승부사 기질에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성공의 비밀은 2012년부터 신명년까지 204주 연속,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 10월 초까지 167주 연속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게임이 있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라트이다. 롤이다. 롤. 이 게임이 무려 10년 동안의 플레이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 손쉬는 게임을 만들다.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당연하게도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롤의 장르는 모바로 10명의 플레이가 5명씩 2개의 팀을 구성해서 실시간 전투를 벌이는 게임이다. 공정성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롤은 게임을 오래 했다거나 과금을 많이 했다고 챔피언의 능력치가 달라지진 않는다. 과금을 해도 챔피언의 스킨이나 스킬 효과만 달라질 뿐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라이엇 게임즈의 운영과 업데이트 정책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2주마다 작은 단위의 패치를 진행하고 1년 단위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 업데이트의 목적은 명확하다. 플레이어들이 뻔한 게임을 하지 않도록 다양성을 살리는 것, 게임의 지루해지지 않도록 중립지역의 드래곤 같은 오브젝트도 만들어서 나름의 랜덤 요소도 추가한다 등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다. 게임에 대한 인식은 동서양 막론하고 긍정보다도 부정에 가깝다.
북미에서 PC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너드라고 부르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게임의 악영향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라이엇 게임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너디함 같은 감각적이고 힙한 이미지를 게임에 불어넣어서 사회적인 인식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다. 인식. 라이엇 게임즈는 2019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게임 로고가 담긴 47종의 한정판 아이템을 제작해서 유럽에 출시하고 루이비통의 특수 제작 케이스에 월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넣음으로써 그 가치를 한껏 높였다.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다. 스포츠의 본질은 운동이지만 프로스포츠의 본질은 시청에 있다. 야구만 보더라도 사회인 야구 활동 인구는 20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전 프로야구 관전 규모는 700만 명이 넘는다. 실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대비 관객 규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것이라 하지만 이 스포츠 경우에 게임 플레이는 하지 않고 시청을 하는 관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투자증권의 조치에 따르면 이 스포츠를 즐기는 시청 인구 중에서 게임하는 58%, 비게임하는 42%, 시청 중에서 비게이머보다도 게임의 수가 더 많다. 때문에 라이엇 게임즈는 시청자의 새로운 시청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차별화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꿈꾸다. 이 스포츠 대중화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활용이다. 과거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가 대중화에 기여한 사례는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1990년 슬램 덩크로 시작한 농구의 인기는 농구 대잔치 부흥기로 이어졌고 94년 나온 청춘 드라마 마지막 승부 역시 높은 시청률로 농구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이 스포츠 대중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라. 대중화. 게임은 규칙을 모르면 즐길 수 없지만 콘텐츠는 스토리만 따라가면 되므로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콘텐츠를 보면서 느꼈던 재미와 감동이 게임에 대한 호기심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게임의 규칙이 복잡할수록 스토리에 녹여내는 것이 대중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콘텐츠의 형식도 타깃 시청자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등등. 게임 콘텐츠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라. 스토리텔링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얻다면 그 다음에는 메인 콘텐츠인 이 스포츠를 활용한 2차 창작물로 고정 편들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방송은 이 스포츠에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콘텐츠 소재다. 유튜브에서 매드 무비라는 콘텐츠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 말 그대로 미친 영상인데 프로게이머 혹은 플레이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플레이어로 세이브를 하거나 혼자서 4명과 싸워서 이기거나 팽팽한 상황에서 0.01초의 반응 속도로 이기는 등 놀랄만한 플레이만 모아놓은 영상이다. 이런 것들. 참여자인 프로게이머와 해설가의 발언도 2차 콘텐츠의 중요한 재료이다. 2021년 한 공식 경기에서 리브 샌드박스 소속의 서밋은 경기가 끝난 뒤에 카메라를 쳐다보며 탑갭이라고 조용히 말했는데 이 말이 밈이 되어서 커뮤니티와 게임에 퍼져나갔다. 탑갭은 탑 포지션을 말하는 탑과 차일 뜻하는 갭 합성으로 탑이라는 포지션의 실력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이 말이 밈이 되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서밋은 탑에서 1대1로 고전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팀이 승리하는데 마치 자신 때문에 이겼다는 듯이 탑갭이라고 말하며 상대를 도발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수줍게 헤드폰을 벗고 도망치듯이 경기장을 나간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재미의 포인트를 찾았다. 해설가와 시청자들은 서밋의 수줍은 도발을 보며 즐거워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라. 4세대 e스포츠 리그 제휴 프랜차이즈 모델이 지속 가능하려면 프랜차이즈 구단이 투자나 후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e스포츠 산업 규모가 작아서 어려움이 있다. 세계적인 선수 페이커가 소속된 TI도 2020년 매출만큼의 영업 손실이 났을 정도로 수익화 측면에서는 숙제가 많다. 뉴주의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글로벌 e스포츠 매출 증가 중에서 59%가 스폰서십, 18%가 중개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나머지 매출인 퍼블리셔 투자나 또 티켓 판매도 결국
대회 및 리그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면은 현재 이 스포츠 구단 매출의 90% 이상이 대회 및 리그 그리고 광고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다. 2020년 딜러이트 풋볼 머니 리그 리포트에서는 글로벌 축구팀의 경우에 매출이 많을수록 커머스 매출 비중이 높고 매출이 적을수록 중개 권료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구단 브랜드를 만들어라.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란다면 어느 야구팀을 응원하게 될까? 롯데 자이언츠 팬이 되지 않을까? 롯데의 부모님을 따라서 지역의 프로를 응원하다 보면은 성인이 되어도 같은 팀을 응원하게 된다. 태어난 고향에 대한 유대감에 대해서. 그러나 이 스포츠는 아직 지역 연고제 도입의 시작점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역 연고제가 전통 스포츠 어마어마한 장점이지만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스포츠의 연고제를 도입할 경우에 그 강점이 제대로 발현될지는 의문이다. 부산 지역의 팬들,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